안녕하십니까. 송국근 혼술 6월 11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마포쉼터에서 관리소장으로 일하던 손영미 씨 극단적 선택을 한 지 다섯째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 이 의문점들은 아마 경찰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은 윤미향 씨의 지금까지 행적들 또는 정의연의 행적들과도 관련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는 일단 그 미스터리의 핵심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하나는 손영미 소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 그리고 두 번째는 윤미향 의원의 페이스북 메시지,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그 페이스북 메시지, 아직 왜 그날 극단적 선택을 한, 손영미 소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그날 왜 페이스북에 손영미 소장을 추억을 하는 글을 올렸다가 내렸는지 그거 아직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이 해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 또 하나 세 번째 의혹은 손영미 소장 명의로 위안부 할머니의 조의금을 거둔 것과 관련된 것이, 그 조의금을 거둔 것이 이번에 극단적 선택과 좀 관련된 부분은 없느냐, 이 세 가지가 크게 의혹의 중심으로 등장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 극단적 선택의 원인, 이것을 먼저 살펴보면은 윤미향 씨나 정의연은 검찰의 강압수사 그리고 언론의 과잉 보도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고 언론이 밤늦게까지 그 앞에서 진을 치고 있었고 이런 이야기를 막 합니다. 자, 그런데 일단 검찰은 그 고인은 소환 대상이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환 대상이 아니었고, 그리고 또 사실 압수수색도 마포쉼터 압수수색은 변호인 입회하에 한 3시간 정도 하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또 언론 탓을 하는데, 언론도 어떻게 보면은 저도 계속 취재를 하고 했지만은 언론의 취재 대상은 윤미향 씨, 그리고 안성쉼터, 그리고 정의연, 정대협 이런 거였지, 마포쉼터는 별로 언론 취재의 관심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초반에 안성쉼터 이야기가 나오니까 마포쉼터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기울였고, 그것이 어떤 교회에서 지어줘서 거기서 할머니 지금 한 분이 생활하고 계시고 그 정도 취재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과도한 취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손영미 씨는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이 부분에 다시 초점이 좀 모아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손영미 씨 사망과 관련해서 녹취록이 하나 공개가 됐죠. 각상도 의원, 미래통합당 각상도 의원이 소방총으로 봤던 그 녹취록입니다. 뭐냐면은 그 윤미향 의원의 그 비서관입니다. 비서관, 그 정대협의 언론 홍보 팀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5급 비서관인데 아마 그 사람이 동일 인물일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 비서관이 그 119에 신고를 한 그 내용입니다. 이 관리수장 손영미 씨의 파주 아파트까지 갔다가 119에 신고한 그 내용인데, 6일 밤 10시 35분쯤에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 녹취록에 따르면은. 그런데 이 녹취록 비고란에 보면은 여성 신고자 차분한 목소리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신고자의 이 녹취록을 하면서 옆에다가 그 119 담당자가 이게 그 메모를 하죠. 거기에 아주 여성 신고자가 차분한 목소리로 그 신고를 했다. 지금 막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그 걱정을 해서 전화를 하면서도 어쨌든 차분한 목소리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고자가 안 온 분이 오랫동안 몇 시간 동안 연락이 안 된다, 이렇게 구제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몸이 안 좋으셔서 수면제나 이런 것도 복용하고 그러시는 분이라서 저희가 집에 찾아왔다, 아파트에. 그런데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반응이 없어서 굉장히 걱정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119에서 와서 빨리 경찰하고 와서 문을 따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신고자가 그 윤미향 의원의 국회의원실의 5급 비서관입니다. 정대협에서 언론 홍보 팀장을 맡은 여성입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어쨌든 그 다른 것은 차치하고 그 5급 비서관이 거기 가서 그러니까 왜 12시간 정도 연락이 안 됐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고인이 휴대전화를 차에 놓고 아파트로 올라갔기 때문에 12시간 정도 그 밤 10시 반까지, 그러니까 한 오전 10시 반 정도부터 한 12시간 정도 연락이 안 됐다고 합니다. 휴대폰을 놔두고 갔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12시간 동안 연락이 안 되는데 왜 그렇게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그런 막 걱정을 하면서 119까지 신고를 하고, 보통 12시간 신고 전화 안 되는 걸로 일반적으로는 그렇게는 안 하죠. 근데 어쨌든 그것이 뭐 심리 상태를 걱정을 했든지 아니면 다른 사정이 있든지 급하게 119에 연락을 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5급 비서관이 그 동일일이라면 신고를 한 사람인 걸로 지금 거의 뭐 확실합니다. 그 사람이라면은 이 모든 과정을 윤미향 씨에게 보고를 했겠죠. 비서관이니까. 비서관이고 정대협 대표할 때 그 밑에서 팀장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마포쉼터 소장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다 보고를 했을 겁니다. 또 그러니까 이 고인이 12시간이 연락이 안 된다고 한 것이 이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는 고인이 심적 스트레스를 호소를 해왔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서 윤미향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 윤미향 쪽과 그 고인 사이에 어떤 뭐 대화들이 어떤 내용들이 막 오갔기 때문에 거기서 서로 뭐 좀 충돌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 과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5급 비서관이 계속 그 전화를 하니까 안 되니까는 파주까지 막 하고 이렇게 했을 정황이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미스터리 두 번째가 나옵니다. 하나는 사망 원인이고 두 번째 사망 원인인 그 미스터리가 뭐냐면은, 그렇다면은 윤미향 씨의 페이스북 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10시 55분에 경찰이 들어가서 손영미 씨가 숨진 채로 발견이 됐는데, 그날 자정에 윤미향 씨가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립니다. 1월 달에 올렸던 글을 다시 공유를 한 것이죠. 그 글 내용이 이 고인을 추억하는 내용입니다. 그 1월 달에는 뭐 숨진 고인을 추억한 것이 아니고 둘 사이의 관계, 어떻게 뭐 그 2006년, 2004년인가요? 그때부터 어떻게 관계를 맺어왔고 뭐 서로 뭐 고생을 했고 이런 거를 했던 것을 숨진 채 발견된 10시 55분인데, 밤 10시 55분인데 그 한 시간 좀 후에 자정에 그걸 올립니다. 그걸 올렸다가 다시 내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때 윤미향 씨의 비서관이 그 경찰에 신고를 하고 숨진 것을 확인을 하고 그 과정을 윤미향 비서관이 알았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를 했을 것이다. 윤미향에게. 그러면은 윤미향은 그거를 올릴 때 벌써 고인의 상태를 알고 올렸을 가능성이 훨씬 높죠.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는 올리면서 사망사실 같은 건 이야기하지도 않고 그냥 1월 달에 올렸던 거를 다시 올렸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하니까 내렸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윤미향이 신고한 신고한 비서의 보고를 윤미향 씨가 받고 미리 사망사실을 알고 과거에 추억글을 올렸다, 다시 올렸다가 괜한 오해를 또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다시 내렸다. 뭐 이 정도까지만 하고 있지만 왜 글을 올린 그 내막은 아직 모릅니다. 본인이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향 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 그 미스터리입니다. 나중에 언젠가는 밝혀지겠죠. 왜 그 글을 올렸다가 내렸을까? 그리고 그 시점에 그 관리소장이 사망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알고 있었으면은 왜 다른 조치는 없이 글만 올렸다가 내렸을까? 그 부분 미스터리입니다. 세 번째 미스터리도 이것과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2017년에 그 어떤 위안부 할머니가 작고를 했을 때 손영미 씨 개인 계좌로 조의금을 모금을 합니다. 조의금을 받죠. 그동안 윤미향 씨 개인 계좌로 뭐 할머니들의 조의금 같은 것을 받은, 또 다른 기부금을 받은 그런 것들은 드러났지만은 제3자, 할머니도 아니고 윤미향 씨도 아니고 제3자 명의로 돈을 거둔 것은 이 건이 처음입니다. 개인 명의로 거둔 것이 이 건이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거둔 부의금이 과연 얼마였고, 또 그 부의금이 정당하게 어디에 쓰였고 이런 것을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고, 또 이 작고한 고인 명의의 계좌 사용을 윤미향 씨가 그 계좌 사용을 한 것이 한 번뿐일까? 이것도 또 의문입니다. 그 위안부 할머니 작고했을 때 개인 계좌로 부의금을 모금했다는 것은 어떤 그쪽에서 밝힌 것도 아니고 한 네티즌이 그 당시에 그것을 캡처해가지고 그 개인 계좌를 적어서 부의금을 모금하는 걸 캡처해서 SNS에 올리면서 알려진 겁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부분,
과연 손흥민 씨 명의 계좌가 또 다른 쪽에 사용되지는 않았을까? 혹은 뭐 검증관계가 손흥민, 윤미향 사이에 어떻게 되어 있을까? 그런 부분도 다 밝혀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계좌 추적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풀어야 할 문제들, 미스터리들이 있는데, 오늘 곽상도 의원, 미래통합당 의원이죠. 검사 출신이고 청와대 민정수석을 했습니다. 이 수사 쪽에는 상당히 봤죠. 지금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 위원장도 맡고 있죠. 곽상도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서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 제기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고인이 손흥민 씨가 사망 당시 화장실에서 발견이 됐죠. 아파트 화장실에서. 그런데 이 곽상도 의원이 이것에 대해서 경기 북부지방경찰청에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그 답변에 의하면은 발견 당시에 정황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앉은 채로 샤워기 줄로 목을 감고 사망했다. 앉은 채로 샤워기 줄로 목을 감고 사망했다. 그런데 이 정황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 곽상도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곽상도 의원은 이대로 이 사안이 수사 종결될 경우에, 만약 수사가 이렇게 허지부지 끝나게 되면은 이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의문사 사례로 남을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샤워기 줄로 목을 감고 앉은 채로 발견됐다. 이렇게 경기 북부경찰서에서 자료를 냈는데, 자, 샤워기 줄이 고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목을 여러 차례 감은 채로 그냥 앉아 있었다는데 샤워기 줄이 고정된 것도 아니죠. 그리고 이 벽에 붙어 있는 샤워기 첫 부분은 앉았을 때 머리보다 약간 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 북부경찰서가 이 답변한 내용이 석연치 않다는 것이죠. 그 상태로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는 물리적인 그런 게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는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높은 데 줄을 매달고, 이것도 곽상도 의원의 추정입니다. 국민들은 높은 데 줄을 매달고 의자 같은 것에 올라가서 사망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앉은 채로 스스로 목을 졸라 사망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으니 해명이 필요하다. 자, 이 부분은 어쨌든 사망 과정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그 의문점을 곽상도 의원이 제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 곽상도 의원 역시도 고인의 은행 명의 은행 계좌가 윤미향 씨에 의해서 그 할머니, 이순덕 할머니입니다. 그때 작권 할머니가 이순덕 할머니 조의금 모금에 사용된 정황, 이런 것을 들어 또 의구심을 제기를 했습니다. 여기와 관련된 어떤 댓글 같은 것도 소개를 하면서 이 돈이 왜 이 통장에서 저 통장으로 옮겨 다녔는지 그것도 밝혀져야 한다는 이야기고, 또 강산도 의원은 이런 이야기도 했네요. 여러 가지를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수사 책임자가 파주경찰서장인데, 파주경찰서장이 2018년 총경으로 승진을 해서 청와대, 문재인 정권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 근무를 했다가 올해 1월 파주경찰서장으로 부임했다. 그러니 과연 이 사건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수사를 할지 의문이 된다. 그렇다면 수사팀을 교체를 해서라도 이 부분은 밝혀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이 부분은 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고인 손흥민 소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했으면 그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마지막에 누구와 통화를 했는지, 혹시라도 윤영미 쪽과 통화를 했는지, 그리고 통화를 했으면 어떤 내용을 몇 번이나 했는지, 그리고 통화 내역이 녹음이 돼 있는지, 아니면은 문자 메시지라도 주고받았으면은 그 문자 메시지 내용이 뭔지, 이런 것이 나와야지 윤향미 씨와의 이 관계가 윤미향 씨와의 관계가 소명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에서는 휴대전화 포렌식을 다 했는데 윤미향으로부터 문자를 받았는지, 협박성 발언이 있었는지 그 여부를 밝힐 수가 없다. 그리고 포렌식 결과도 밝힐 수가 없다. 이렇게 곽상도 의원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곽상도 의원 말은 고인이 사망 전에 누구와 통화했는지, 어떤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는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데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은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윤미향과 정 의원은 손흥민 소장의 극단적인 이 선택을 언론 탓, 검찰 탓 이렇게 돌리면서
일단 물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 전부 이렇게 언론과 응하지 않겠다고 하고 검찰도 강압수사다 이렇게 프레임으로 몰아가고 있죠. 그런데 지금 제기되는 의혹들을 보면은 오히려 이 손흥민 소장의 극단적 선택 그 이유 조사 결과가 드러나면은 지금까지는 전혀 다른 국면으로 이 사건이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